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장의 발표문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숨겨진 진실을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다. CNN 뉴스룸의 한 기자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향후 5년 국내 6만 명 채용 발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내려가도 미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십조가 들어가는 텍사스 테일러의 철골과 장비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문서 속 그 이름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워싱턴은 외국 인재의 문턱을 급격히 높여놓은 상태였죠. H-1B 비자 발급을 30% 축소하고 고급 인력에 대한 급여 기준을 2배로 올렸습니다. 발표의 타이밍을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텍사스 주청은 밤새 불을 켜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삼성이 국내 6만이라는 숫자를 내놓던 그날, 텍사스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발표문을 3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미국은 없었어요. 텍사스 경제개발청의 한 관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일러 현장이 사진으로는 넘쳐나는데 정작 공식 문서에서는 지워진 지명처럼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국내 고용 확대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정표를 맞춰보니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워싱턴이 외국 인재 비용을 폭등시킨 직후 흘러나온 메시지. 이건 자연스러운 연쇄라기보다 계산된 시그널처럼 보였죠. 현장에서 만난 한 행정 책임자는 말을 아꼈지만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지역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텍사스는 토지, 세제, 전력도로 같은 기반을 총동원해 삼성 공장을 품으려 애써왔습니다. 25년간 세금 면제, 5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심지어 전용 전력망까지 구축했죠. 그런데 이제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임계점으로 들어선 겁니다. 주는 즉시 비상회의를 열었고 재정 파트를 가장 먼저 불러앉혔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연방 보조와 분리된 순수 주 재정에서 바로 꺼내는 돈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교육과 지역 인프라에 들어갈 예산의 굵은 몇 줄과 맞먹는 크기였죠. 한 기업을 떠나지 않게 붙들기 위해 공동체의 내일에서 거액을 미리 끌어다 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우리 주의 초등학교 10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주의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도장은 단단히 찍혔지만 사람들의 속은 도리어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삼성이 방향을 틀면 우리가 깔아둔 모든 기반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회의실의 한쪽에서 낮게 떨어진 말, 그리고 이어진 더 큰 걱정. 그렇게 되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커져요. 이 우려는 추측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기관 맥킨지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최근 설문에서 절반을 넘는 응답이 미국 프로젝트의 축소나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정이란 돌려 말하면 규모를 줄이거나 손을 떼는 것을 의미했죠.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대안지는 빨라지고 과감해집니다. 더구나 이 그림은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의 대시보드는 더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현대차와 SK가 우리 경제의 척추입니다. 그런데 두 축이 재검토라는 단어를 꺼내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애틀랜타의 한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와 배터리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기반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경합주 특유의 정치 지형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박빙의 표차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는 곧바로 권력의 말이 되곤 하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은 도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경쟁자라고만 여겼던 이웃나라의 유력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례적으로 분명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면서 동시에 불신의 신호를 켤 수는 없다는 취지였죠.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이 이 사안만큼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한국에 일어난 일은 내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토요타의 한 임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들의 계산도 거기서 멈췄습니다. 답은 다른 곳에서 선명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 24시간 돌아가는 크레인과 트레일러, 새벽마다 들리는 타설 소리.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1단계만 끝나도 단일 생산 기지 규모가 세계 최대급이 됩니다. 현장 총괄 이성훈 상무의 설명은 건조했지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테일러와 평택을 단순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인력의 투입 속도, 공정 간 거리, 설비의 응답성, 수율 곡선의 안정성. 평택은 사람 설비납기가 하나로 묶인 속도의 도시입니다. 비자 언어 문화에 마찰 없이 즉시 투입되는 엔지니어 3만 명의 집적. 이것은 한 줄의 PPT보다 더 무거운 경쟁력이었죠. 현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 김준호 28씨는 쓱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땐 실리콘밸리를 꿈꿨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미래 같아요. 최신 설비, 안정적인 공정, 그리고 실력대로 인정받는 분위기. 솔직히 미국에서 H-1B 비자 걱정하며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한 줄은 세대의 변화를 요약했습니다. 동경은 지명이 아니라 조건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의 인재가 한국에서 기회를 고른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라인의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것.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반도체 엔지니어 박소영 32박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5년 있으면서 느낀 건 한국만큼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실행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회의만 6개월 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음 주에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시야를 유럽으로 돌리면 또 다른 무대가 보입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장기부지, 세제 인센티브, 물류 라인, 대학과 연결한 인력 사다리까지. 현지 관계자는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예측 가능성. 게임의 규칙이 자주 바뀌지 않는 곳. 데브레첸 시장 라슬로 팝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25년 계약을 맺으면 25년 동안 조건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사업 계획의 수명과 직결됩니다. 한 기가팩토리의 목표 생산량은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2자릿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연간 20만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었죠.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놀란 것은 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헝가리 투자진흥청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계획을 세우는 데만 2년을 쓰는데 한국 기업들은 6개월 만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품질은 더 높아요. 유럽은 대체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축으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죠. 평택의 다른 동으로 돌아가면 모니터 위로 실시간 최적화 곡선이 움직입니다. 우린 무인에 가까운 공정으로 갑니다. AI가 품질을 학습하고 라인이 스스로 진단과 복원을 합니다. 제조기술센터 팀장 최재혁 상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숙련 인력 부족이 시장의 상수로 굳어지는 동안 한국은 인력 의존도 자체를 설계로 낮추는 길을 골랐습니다. 핵심 공정 90% 자동화. 목표는 명료했습니다. 이 수치의 다른 이름은 속도의 독립입니다. 사람이 쉬어도 라인은 멈추지 않는 체계, 변동성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급. 실제로 평택 사라인에서는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간 시간대 무인 운영률이 95%에 달했습니다. 불량률은 0.001% 이하. 이것은 인간이 개입했을 때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였습니다. AI가 인간보다 세심해요. 온도 0.1도 차이, 압력 0.01바 변화까지 감지하고 즉시 보정합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구글, 메타, 애플 등에서 일하던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한국행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20% 올라가요. 구글에서 8년간 일하다 삼성으로 이직한 AI 연구원 이동욱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2시간씩 출퇴근했거든요. 여기서는 회사 근처에 살면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의 인프라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평택 연구단지는 오지 네트워크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는 실리콘밸리의 평균보다 3배 빨랐습니다. 메타에서 VR 개발을 담당했던 박민수 연구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려요. 여기서는 6개월이면 충분해요. 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실행력이 압도적이거든요. 이런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회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즉시 한국 기업 특별 유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릅니다. 인재에게 문을 열어두고 기업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의 성명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삼성 북미 연구소 유치를 위해 10년간 세제 혜택과 5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움직였습니다. 리 셴룽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 대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기술과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본 워싱턴도 서서히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전한 말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인재는 국경을 가리지 않아요.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성장 동력 중 30%는 외국 인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머지않아 경주에서 세계의 시선이 모입니다. G7 확대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도시에 모인 지도자들은 다음 10년의 룰을 논의할 겁니다. 누가 더 목소리를 높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한 도면을 내놓느냐가 승부입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게임판에서 한국은 눈에 띄게 현대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 AI, 로봇공학, 바이오에서 급속히 치고 올라오는 추격자,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실행력과 안정적인 정책 환경. 한 정책 분석가는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재를 데려와 산업을 키운 제도와 그 사다리를 타고 성장한 기업들. 그 길을 스스로 좁히면서 동시에 막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건 모순이다. 실리콘밸리의 다수 리더와 핵심 인력들이 외국 인재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세르게이 브린, 젠슨 황. 이들 모두 이민자 출신입니다. 사다리를 걷어차면 먼저 떨어지는 쪽은 종종 사다리를 세운 쪽입니다. 조건의 비대칭도 도표 위에서 선명해졌습니다. 관세 손실과 요구 금액, 수익 배분과 위험 분산의 곡선을 겹치면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죠. 그 결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32만 개.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양보는 연간 180억 달러 규모로 기존 투자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돌려놓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대한투자처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이 45%, 동남아시아가 35%, 캐나다가 20%의 비중으로 새로운 투자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불가능한 청구는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고 압박은 곧 대안의 가속입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응수했습니다. 사업성 검증에 직접 들어가고 위험을 분산하며 수익을 구조화합니다. 동맹은 복종이 아니라 대등한 설계 위에서 가장 오래 갑니다. 한국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평택의 밤이 깊어갑니다. 라인은 쉬지 않고 빛을 찍어냅니다. 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는 초당 50개의 반도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속도는 세계 어느 공장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야간 근무 중인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합니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질러 가는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빠른 성장, 더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의 한 장짜리 발표는 한 나라의 채용 공지를 넘어 세계 투자 지도의 기준축을 옮겼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스케일 인재 자동화라는 새 펜으로 다른 길을 또렷하게 그려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 특파원 마이클 브레너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표준이다. 속도,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모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사설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거대합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 예측 가능성, 실행 능력.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한국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삼성의 6만 명 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간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확실하다. 평택의 새벽 4시 첫 교대조가 출근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배우는 시대입니다. 한국식 속도, 한국식 품질, 한국식 혁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 발표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